안녕하세요. 글쓰기 강사 한명석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경기도의 조촐한 관광지에 갔다가 40대로 보이는 어떤 딸이 자기 엄마에게 호되게 해부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계단이 두 군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스탠드처럼 깊고 그 옆이 진짜 계단으로 간격이 같아서 글로 가야 하는데 할머니께서 무심히 그 스탠드 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걸 본 딸이 냅다 해붙이는 거죠. 왜 그리로 가느냐고. 할머니는 요만큼의 실수를 할락말락 했는데 이따만한 그 짜증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정말 괴롭고 민망했습니다. 89세 된 엄마가는 요양원에 계신 지 3년 반이 되었고요. 요즘은 저도 늘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자주 가뵈려고 노력하고 어쩌다 입원하시면 간호도 열심히 해서 그런 저도 엄마와 코드가 맞는 저도 한때는 그 관광지의 그녀처럼 엄마에게 그 짜증을 부어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1년 반 정도 저희 집에 같이 계셨는데요. 이제 한 번은 제가 등받이가 없는 조그만 그 스툴 같은 의자에 앉으려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못 잡아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구구구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며 나에게로 이렇게 다가오셨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놀랐는데 엄마 소리에 더 놀랐다고 엄마에게 그냥 냅다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러면 생때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안 놀래? 하고 걱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엄마가 떠오르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모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50대이고 엄마가 70대이던 그때가 그랬는데요. 단지 이제 동작이 조금 굼뜨고 요즘 그 세상 바뀌는 것을 조금 모른다는 이유로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대답을 안 하기 일쑤고 어쩌다 대답을 하면 핀잔이 되고 쌩까고 지랄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나이든 모녀가 사이가 좋게 지낸다면 그건 전적으로 엄마 쪽이 성격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엄마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의 엄마 노릇을 하지도 못해놓고 자의식만 발달해서 앞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제 딸이 저에게 유독 막 하느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딸은 이제 제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귀촌한 지 5년 동안 병원, 도서관, 마트를 다 태워가지고 다녔고요. 오죽하면 제가 수업하러 다닐 때도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1시간 거리에 태우고 가서 3시간 정도 수업하는 동안 뭐 쇼핑이나 수영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저를 태우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 돌봄 에너지가 많은 친구라서 저처럼 그 길치에다가 동계산이 질색인 사람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10번 넘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책으로 펴내기도 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딸과 세상의 엄마의 일반론입니다. 수명이 길어져서 엄마 딸이 성인 대 성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아주 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모녀라는 소중한 인연을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세상의 딸들은 왜 엄마에게 지랄을 할까요? 제 대답은 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65세 넘어가 보니까 깜빡깜빡 건망증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목을 받은 일본의 단가집 중에 눈에서는 파리를 키우고 귀에는 매미를 키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딱 그렇거든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달라져요. 내가 아닌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죠. 또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도 더 늙었을 때에 대해서 두려움이 와락 몰려옵니다. 이럴 때에도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식이고 의지할 것도 자녀뿐이지요. 그 중에서도 딸. 그래서 노인의 방어 기제는 수능이 되는 겁니다. 수능. 조금 심하다 싶은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제 엄마가 80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늙었다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도 남들보다 결코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젊은 세대가 노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노년에 대한 무지가 오만을 불러오는 건데요. 이래서라도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서사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그 문명의 발전이 좀 빠릅니까? 그 정재찬 교수의 책에서 본 것이 생각나네요. 자기 자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리모컨을 못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그렇지만 문명이 리모컨에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자기 자신도 매일 자녀들에게 디지털 그 문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쓴 것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재연배되었겠지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호텔 방 그 키 방식이 달라져서 방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서 당황한 나머지 이제 문도 못 여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며 잠옷을 입고 호텔 문 앞에서 우는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내 엄마 세대와는 분위기가 아주 다르지요. 베이비 부머란 한국전이 끝난 53년부터 10년 정도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대략 60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베이비 부머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자의식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통적인 노인들의 방어 기제인 수능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성인 대 성인으로 살아가야 될 부모 자식의 시간은 아직 길게 남아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미묘하고 좀 더 의지가 되는 엄마 딸의 시간도 길게 남아있습니다. 양쪽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일에 조금 심하다 싶은 반응이 돌아오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경각심이 생기고 조심을 할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적당히 그 무서워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 팽팽한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엄마 딸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지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공부를 해야지요.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고 읽고 쓰면서 그 엄마 딸의 좋은 관계 모델을 성립을 해서 엄마 딸로 만난 소중한 인연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